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있었던 포맷이 좀 바뀌었다 그랬죠. 예, 종목들을 매일같이 이제 가져왔었지만 이번에서는 종목이 가격이 들어오질 않으면 여러분들 매수 가격을 안 들어오면은 가져올 때까지 가격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지난주 추천했던 종목이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서는 계속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돼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순환매가 둬야 되고 중소형주들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좀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오늘도 장중에서 지수가 2063을 넘어가면서 2064를 찍고 다시 고점을 돌파가 됐는데요. 적으로 시장은 윗방향으로 열려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돼 있고 내일 모레죠. 모레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일단 시장이 누르고 가나 싶을 정도로 좀 눈치 보기를 좀 가고 있는데 시장의 모멘텀을 좀 부재인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고점을 뛰어넘기에는 아직 시장에 대한 이유들을 좀 찾는데 좀 혈안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지수가 좀 약하다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최근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수합병 이런 얘기들이 오늘 좀 얘기가 좀 시끌시끌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 배터리 부분들 얘기들이 있었고요. 계속 악재와 호재 속에 이제 혼재한 가운데에서 일단 시장은 갈 듯 말 듯 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게요. 자, 수급부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를 1,200억 정도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또 반대로 또 순매도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977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매도하고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수가 당연히 강하게 위로 갈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딱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딱 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형 그 섹터들이라든지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철강주, 포스코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대형주들만 아직까지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이틀 앞둔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이 누르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둘 다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는 양봉 나오고 코스닥 음봉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스닥도 이제 그러니까 순환매로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길들이 아마 옵션 만기 이후에서는 펼쳐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치에서 코스닥을 손절한다라든지 던지거나 버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코스닥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어요. 오늘 개인들이 977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게 코스닥을 사줘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접근은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강하게 들어와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그때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음봉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코스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혹은 더 눌릴 수도 있거나 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관망을 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제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옵션 만기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주 있었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시황제 살펴봤으니까 지난주 포트폴리오 봐야 되겠죠? 자, 비아트론하고 삼성 SDI, 삼성생명 이렇게 포트가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삼성 SDI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삼성 대형주인데요. 이제 삼성그룹주, 지금 손절 가격 타치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1%인데, 이제 10%.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중장 계절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만, 10%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대형주들을 잡아 들어가게 되는데, 5에서 10% 수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던 종목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이너스 15%, 20%, 30% 가져간다라는 건
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지금 구간에서는요, 바닥을 분명히 치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고 낙폭과되고 저 악재가 한번 돌출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주고 반등을 줬다 또 빠지겠죠. 근데 저점을 다시 한 번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좀 가져가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 SDI는 하지만 지금 단기 악재가 좀 불거졌고, 자,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악재가 이제 튀어나왔고, 저점 부분 한 10만 원 정도를 좀 측정을 해봅니다. 1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까지의 그 박스권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빨리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3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실폭이 1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향후에서 다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고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반등을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손절가 터치게 됐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지만 이건 이제 대형주의 그 원칙입니다. 대형주는 일단 10%가 일단은 손절선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왜?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가게 되면 그 정도의 폭은 얼마든지 줄여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도 15% 20%, 30%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실 라인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대형주들만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들 5%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여러분들한테 그 전략을 잃었기 때문에 손절선을 그렇게 크게 두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10% 내에서 일단 손절 터치 됐다라는 점. 자, 나머지 비아트로와 삼성생명이 있는데요. 이제 비아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적당히 먹었을 때에서 파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지금 코스닥이 다 약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도 그냥 일단은 관망세, 시장 관망세 보고 일단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사시는 전략도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만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방송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바닥 종목에서 특히 월봉상에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나왔는데, 지난주 첫 종목이었죠. 삼성생명. 자, 월봉에서도 바닥을 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해보라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이 들어왔어요. 지난주 아마 10만 2천 원 정도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게 아마 3% 정도 룰인가요? 아마 그 룰에 의해서 아마 가격이 10만 2천, 뭐, 그때 중후반 정도에서 매수 가격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11만원 정도 제가 아마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예, 매수 가격은 11만 1,500원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아니구나. 10만 3천원에 매수가 돼 있네요. 10만 3천원에 매수가 돼 있고, 이날 추천해드린 거구나. 자, 10만 3천원에 매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예, 맞답니다. 11만원 정도. 거기에서 한번 이익 실현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세요. 그래서 삼성생명은요, 만약 이익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또 가지고 나올 겁니다. 예, 삼성생명. 그리고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매수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금융주들, 거기서 이제 보험주들이라든지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일단은 호재성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은 11만 원까지 가져가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을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종목의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자,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수익이죠. 네, 대형주 수익을 3에서 5% 정도 달성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AS를 진행을 했고, 이제 종목 추천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먹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스코 오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차트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미리 좀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격에서 안 삽니다. 예, 지난번에서 삼성생명 가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가격 22만 원으로 들어올 때까지요. 22만 원 들어올 때까지 이거는 계속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2만 원 안 들어오니까 오늘에는 가격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온 종목을 뭐하러 가져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무조건 사면서 5% 정도 수익 내는 게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다라는 거. 시가총액이요. 포스코 뭐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20조짜리입니다. 20조짜리 종목 여러분들 큰 금액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5% 수익이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들 좀 안전하게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대형주들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줄 수 있다는 종목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요즘에서 아마 더 새삼 좀 느끼실 텐데 자 그러면 포스코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먼저, 국내 1위 제철 회사이죠. 자, 그리고 연열 코일이라든지 내년 강판, 그다음에 후판, 선제, 스테인리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조하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 같은 초대형 기업들은요,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90개 정도,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라든지 연결 회사들을 그걸 다 분석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포항 제철소랑 광양 제철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크게 철강, 무역, 그다음에 건설 뭐 등등 기타 부분들이 있고요. 철강 부분들이 매출의 한 50% 정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포스코 여러분들 알고 있기에 물론 건설 부분도 알고 있지만 철강 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의 50% 정도는 그쪽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은 32% 정도, 건설은 13% 정도, 기타 부분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제 시장 점유율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평균 가동률이 85.6% 정도 낮지 않은 수준이죠. 그리고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사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PNS, 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엔지니어링, 포스코 캠텍, 뭐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관계사들 여러분들 아마 시장에 여러분들 매매하신 종목도 한두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작년에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는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오히려 매를 좀 먼저 맞은 게 아닌가. 뭐 최근에서 이제 한진해운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이라든지 굉장히 부실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도 종목들은 빠지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약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오히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초반에서도 계열 회사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적자에서도 좀 전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좀 사업 부분들 좀 이따가 이제 왜 그동안에서 왜 또 빠졌는지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이제 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철강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수출 지역으로는 이제 당연히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90개의 연결 회사들이 있고요. 자동차, 가전, 조선, 건설 산업 등이 주요 수요 산업이고 철강제들은 이에 또 원자재로 사용하죠.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무역 사업 부분 건설 사업 부분 건너뛰고 자 이제 열연 제품 같은 경우인데 뭐 내후성강 뭐 자동차 구조용 강판 뭐 관광용 강판 뭐 등등 뭐 고압가스용 기관 강판 등등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은 이제 후판 제품입니다. 이제 통상 두께 6mm 이상의 이제 두꺼운 강판을 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조선용 자동차용 뭐 등등 계속 이런 부분들 많은 사업 부분, 산업 부분에 좀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자, 선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뭐, 베어링강, 그 다음에 뭐, 스프링강, 뭐, 타이어 코드 용강 등등. 이제, 나사라든지 목과 같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밀접한 보통 선제랑, 해적 케이블, 뭐,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선제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뭐,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당연히, 내연 강판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서 열연 강판, 그 다음에 후판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자,
자, 요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연 강판이 뭐고 이런 부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계 아니죠. 왜 도대체 그동안 포스코 실적이 왜 안 좋았으며 왜 빠졌을까? 제가 2014년 10월 달에서요, 포스코 그때 당시 22만 원 할 때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돈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이거 15만 원까지 빠졌을 거였는데 그때마다 매달 이걸 사놓으라 그랬습니다. 1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22만 원에서 15만 원 빠지면요, 굉장히 거의 얼마죠? 거의 40% 정도 더 빠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50만 원대를 기록했던 걸 따진다 그러면 22만 원대에서도 15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수급이 꼬여 있거나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벗기지 못했고 계속 월봉상에서도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에서는 월봉상에도 양봉이 나오고 좀 이따 차트로 보겠지만 월봉상에도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중국에 대한 추격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제 철근 가격들이 굉장히 싸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관세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맞아져 가지고 포스코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를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희석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나왔죠. 바로 바오산 강철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G20 정상회의에서도요, 중국이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철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호재가 일단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해 볼까 하는데요. 자, 포스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매수 가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22만 원입니다. 자, 매수 가격 22만 원이고요. 자, 손절 가격은 21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4만 5천 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원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강 가격의 상승 요인이 가장 이제 크겠죠, 앞으로. 그리고 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한번. 바닥 부분에서 15만 원 부근을 찍은 이후에서 계속 양봉. 자, 여기서도 적산병이 나온 이후에서, 자, 바닥 부분에 도치를 빼놓고 적산병, 이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월봉상에서 적산병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왔고, 2달 조정을 받고, 지금에서 다시 양봉을 뻗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성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부식이 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고 공급 과잉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수요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올해 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하락은 하겠지만 지금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반등을 좀 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30만 원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최초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바닥에서도 얼마든지 N자형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계속 양봉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상승에 대한 그리고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요.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1년 동안의 수급입니다. 2015년 9월 6일서부터 오늘까지 기관들이 560만 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들이 각각 거의 80만에서 200만, 100만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죠. 이게 누적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는 결코 죽질 않습니다. 누구 졸아 죽겠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바닥에 있는 포인트에서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 이런 종목도 대형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사질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100만 원대 샀으면 좋겠죠. 그렇죠? 108만 원, 105만 원. 사실 제가 2월 달에서 올해 2월 달에서 1월 달서부터 계속 글로벌 시장이 계속 급락이 되면서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103만 원 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103만 원 안 주고 거의
108에서 110만 원 사이에서 주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위치에서는 삼성전자의 100만 원대의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바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연말로 가고 내년을 본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바닥에서 이거 지금 보이고 있는 22만 원짜리 있죠? 이런 자리.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에서 월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 상에서 바닥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요. 웬만해서는 밑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도 위주로 여러분 보신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났지 깨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특히나 고점에 떠 있는 음봉 나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그동안에서 이제 영업이익 대비 좀 그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좀 급감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계열사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또 포스코는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이제 부실한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한 자회사들이죠. 계열사 회사들 계속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다져나갈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시장 뭐 부실한 뭐 회계 조정이라든지 뭐 굉장히 부실한 회사들 많죠. 그런 회사들은 점점 앞으로 가면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지 위험하지만 포스코 같은 기업은 지금에서 지금 벌써 한번 다 털어냈기 때문에 부실 부분들 한번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일들만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22만 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격이 안 들어오지만요. 다음에서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조정을 받으면 한번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관심을 넣고 있다가 포스코 올라갈 때마다 한번 재생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세일즈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